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그날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처럼 세상이 무너지며 내 시야는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며 울부짖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는 비가 내리는 밤처럼 부드럽고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 후로 내 세계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다.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시신경 손상지라고 했지만 그 말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28살의 나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지은으로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삶을 즐기던 중이었다. 가족은 멀리 지방에, 친구들은 바쁜 일상으로 나를 잊어버린 듯했다. 병원 침대에서 보낸 첫째 날, 나는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났다. 수아, 30살의 간호사, 그녀의 발소리는 가벼운 바람처럼 다가왔고 손길은 봄비처럼 상처를 적셨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그녀의 물음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수아는 매일 내 곁을 지켰다. 아침에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고 저녁에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재즈 멜로디처럼.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비를 맞으며 달려요. 당신도 곧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읽는 소설 속 사랑 이야기는 나를 울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다.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수아의 존재는 내 영혼을 깨웠다. 수아 씨,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어느 날 밤 나는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당신이 나처럼 외로워 보이니까요. 나도 잃어버린 게 많아요. 시간이 흘렀다. 병원 생활은 지루했지만 수아 덕분에 그것은 특별해졌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병원 정원을 산책시켰다. 내 손에 쥐어준 지팡이가 아닌 그녀의 팔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봄바람이 우리를 스쳤고 체리 블라썸의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여기 벚꽃이 피었어요.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였어요. 그녀의 묘사는 생생했다. 나는 상상하며 웃었다. 수아 씨 목소리로 들으니 더 아름다워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따뜻함은 어둠을 뚫고 들어왔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보낸 추억을 들려주었다. 바다가 너무 푸르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도 털어놓았다. 나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과 멀어졌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수아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지은 씨. 그 고백은 우리 사이를 바꿔놓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키스조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촉감과 목소리가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내 뺨을 스칠 때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진짜 뜨거운 사랑. 병원 복도는 우리 비밀의 무대가 되었다. 그녀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몰래 와서 안아줄 때 나는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의사들은 수술을 제한했다. 성공률은 70%예요.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수아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 지은 씨, 믿어요. 당신은 강해요. 그녀의 격려로 나는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후 눈을 뜨는 순간 빛이 쏟아졌다. 세상이 돌아왔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했다. 나는 기뻐하며 수아를 불렀다. 수아 씨. 봐요.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침대 옆 의자가 비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다. 간호사실에 물었지만 수아 선생님.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라고만 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왜 사라진 거지? 나는 퇴원 후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을 훑어보았지만 그녀의 주소는 가짜였다. 소셜미디어에도 흔적이 없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우리 추억의 장소를 찾았다. 병원 정원, 벚꽃 나무 아래.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절망이 나를 삼켰다. 시력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디자인 작업 중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왜 나를 버린 거야? 밤에 울며 중얼거렸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가족에게 말하면 그건 병이야 라는 소리만 들을 텐데. 나는 혼자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녀의 사진을 봤다. 지역 뉴스 기사였다. 간호사 수와 가족 갈등으로 실종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최근 비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 때문인가? 우리 사랑 때문인가?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갔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며 바닷가 마을에서 물었고 마침내 그녀의 오빠를 만났다. 수아, 요즘 힘들어해. 누군가 때문에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동생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는 그녀의 은신처를 알려주었다. 제주도의 작은 해변 오두막.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다. 파도가 소리치는 밤, 문을 두드렸다. 수아야, 나야. 지은이야.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야위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지은 씨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섞였다. 미안해. 내가 부담이 될까 봐에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함께 강해질 수 있어?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가족, 사회의 시선, 우리의 미래?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용감해야 해. 나는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그래, 당신과 함께라면. 그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를 함께 꾸몄다. 나는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했고, 그녀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벚꽃 시즌이 다시 왔을 때 우리는 정원에 앉아 키스했다. 세상이 우리를 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은 어둠을 이겼고 빛 속에서도 빛났다.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수아와의 재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직면하는 시작이었다. 제주도의 그 오두막에서 보낸 며칠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는 시간이었다. 파도 소리가 배경처럼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파헤쳤다. 수아는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목사님이셨어.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서 나의 감정을 숨겨야 했어. 대학에서 처음 여자를 좋아하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좋아해서 학교를 전학 갔어. 그 후로 혼자 싸웠지. 우리의 고백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 삶을 시작했다. 내 아파트는 이제 우리 둘이었다. 작은 공간에 그녀의 옷가지가 섞여 있고 부엌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수아의 가족이 그녀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빠가 연락 왔어. 부모님이 화가 나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함께 대면하자. 도망치지 말고 우리는 결심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LGBT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조차 특별한 경우로 다루는 시대.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믿었다. 어느 주말, 우리는 수아의 집으로 갔다. 제주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수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는 우리 딸이잖아. 왜 이렇게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아빠.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지은 씨를 사랑해요. 당신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덧붙였다. 저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수아를 안아주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맡았고 수아는 LGBT 지원단체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함께 나갔다.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지은아, 이게 우리 세상이야. 수아가 웃었다. 밤에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어둠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 이제 빗속에서 영원히 함께하자. 로맨스는 여전했다. 작은 데이트,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키스. 드라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련은 또 왔다. 내 시력이 불안정해졌다. 수술 후유증으로 가끔 흐려지는 날이 생겼다. 또 어둠이 오는 기분이야. 나는 불안해했다. 수아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내 빛이 될게. 영원히 그녀는 나를 안고 눈을 감고 사랑을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사랑은 시력과 상관없다. 그것은 마음의 빛이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예요 라고 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유대는 깊어졌다. 여름이 왔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수아의 고향 근처였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자랐어. 바다가 나를 위로해주곤 했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나도 내 바다가 될게. 이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고 태양이 우리를 비췄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키스했다. 사랑해, 수아야. 나도, 지은아. 영원히. 가을이 깊어지며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에 퍼졌다. 친구들이 우리를 축하했고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수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와서 저녁을 먹었다. 수아가 밝아졌어. 고마워, 지은 씨.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를 입양할 꿈, 함께 늙을 계획. 한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일부가 되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결혼 서약을 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만의 의식이었다. 작은 교회 근처 공원에서 눈송이가 춤추는 가운데 지은아, 어둠 속에서 만난 운명을 믿어. 빛 속에서 지켜줄게. 수아의 맹세가 바람에 실렸다. 나는 대답했다. 수아야, 내가 내 영원한 시아야. 반지가 우리의 손가락을 장식했다.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내 직장에서 동료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지은 씨, 그 소문. 진짜예요.
그녀의 눈빛에 편견이 스쳤다. 나는 떨었지만 당당히 말했다. 네, 제 파트너예요. 사랑이에요. 소문이 퍼졌고 상사가 불렀다. 회사 이미지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의 일은 제 삶과 별개예요. 결국 나는 이직을 결심했다. 새로운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LGBT 친화적인 분위기를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꽃 피웠다. 내 작품에 수아의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그림, 내 목소리 같아 그녀가 칭찬했다. 수아도 도전을 만났다. 병원에서 환자 가족이 여자끼리 라고 소란을 피웠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내 사랑은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응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했다. 밤에 안아주며 우리는 강해라고 속삭였다. 그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한강에서 스케이팅을 하며 웃었다. 넘어질 때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 로맨스는 작은 순간에 피어났다. 그녀의 손길, 눈빛, 키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서울거리가 무지개로 물들었다. 수아의 손을 잡고 행진하며 나는 외쳤다. 사랑은 자유야. 군중의 함성이 우리를 감쌌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키스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자유로웠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수아의 어머니가 토스트를 했다. 수아와 지은이 행복하세요. 눈물이 흘렀다. 같이 있는 순간이었다. 여름 휴가로 우리는 강원도로 갔다. 산책로에서 하이킹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지은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수아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어디든 내 곁이면 좋아. 밤하늘 아래 우리는 캠프파이어로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의 꿈, 작은 카페를 열어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내 디자인으로 꾸미자. 그녀가 제안했다.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가을 잎이 물들 때 내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나는 수아를 안고 울었다. 내 덕분이야. 그녀가 웃었다. 우리 덕분이지. 우리는 병원 정원을 다시 찾았다. 벚꽃은 떨어졌지만 단풍이 아름다웠다.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추억을 되새겼다. 어둠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 겨울이 다가오며 우리의 카페가 문을 열었다. 빛의 정원이라는 이름. 무지개 깃발이 걸리고 커피 향이 퍼졌다.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했다. 여기서 자유로워지세요. 우리의 삶은 이제 타인에게 빛이 되었다. 사랑의 가치, 용기의 메시지. 카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 아침에 문을 열 때 수아가 커피를 내리고 내가 메뉴판을 디자인한 포스터를 붙였다. 오늘 메뉴는 어둠 속의 빛 라떼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손님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다. 여기 오니 마음이 놓여요. 집에서는 숨겨야 하거든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모여들었다. 보수적인 전통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이 피어났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역 주민 몇 명이 이런 곳이 왜 여기서? 라고 항의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서울의 특별 카페, 논란 속 개장. 우리는 긴장했다. 닫아야 할까? 수아가 물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싸움장이야. 우리는 커뮤니티를 모아 캠페인을 벌였다.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지지자들이 늘었다. 프라이드 단체가 도왔다. 결국 항의는 사그라들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다.
개인적으로도 도전이 있었다. 내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지은아, 그 수아 씨랑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 제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 포옹은 나의 치유였다. 수아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카페를 방문했다. 수아야, 미안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용서했다. 가족 모임이 따뜻해졌다. 로맨스는 카페에서 피어났다. 폐점 후, 우리는 카운터에 기대 키스했다. 여기서 영원히 일하자. 수아가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유럽으로 자유로운 사랑의 도시를 보려고. 파리, 로마. 무지개 깃발이 더 크게 펄럭이는 곳. 여행 중 우리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파리의 카페에서 LGBT 커플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다짐했다. 로마의 분수대에서 소원을 빌었다. 함께 늑작 돌아와 카페를 업그레이드했다. 워크숍을 열어 이야기 나누는 공간. 어둠을 이긴 이야기 세미나.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시련이 다시 왔다. 수아가 임신 소동을 겪었다. 아니, 입양 상담 중 스트레스.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녀가 불안해했다. 나는 안심시켰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우리는 상담소를 다녔고 결심했다. 곧 작은 아이를 입양했다. 5살 소녀, 민지. 그녀의 웃음이 카페를 채웠다. 엄마들, 그녀가 부를 때 우리는 행복했다. 민지의 등장은 우리의 삶을 바꿨다. 밤에 동화책을 읽어주며 우리는 과거를 떠올렸다. 엄마들처럼 사랑하자.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울었다. 가족은 완성되었다. 민지의 존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었다. 카페는 이제 가족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며 손님을 맞이했다. 이건 무지개예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학교에서 민지의 두 엄마가 소문이 되었다. 교사가 불렀다. 부모님,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수아가 화를 냈다. 그건 사랑이에요.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학교와 대화했다.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이었다. 나는 디자인으로 목소리를 냈다. 책을 출간했다. 어둠 속의 사랑 내 이야기. 수아와의 여정을 그린 그래픽 노블. 출판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장애를 초월해요. LGBT도 마찬가지. 수아가 곁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TV에 나왔다. 영감을 주네요. 시청자들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 과거 연인이 수아에게 연락했다. 너 아직도 그 여자랑. 질투의 메시지. 수아가 흔들렸다. 지은아, 나 후회 안 해. 나는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야.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더 가까워졌다. 그 사건은 우리의 유대를 강화했다. 여름 페스티벌에 갔다. 민지와 함께. 무대에서 노래하며 우리는 춤췄다. 가족이 최고야. 민지가 소리쳤다. 밤에 불꽃놀이를 보며 수아가 말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야. 가을, 우리는 결혼식 비슷한 파티를 열었다. 친구, 가족, 커뮤니티. 오늘은 우리 날 반지가 빛났다. 어머니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겨울 크리스마스, 눈이 왔다. 카페에 트리를 세우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민지에게는 인형, 수아에게는 목걸이. 내가 내 빚 나는 썼다.
그녀가 키스했다. 영원히. 새해, 우리는 목표를 세웠다. 카페 체인, 더 많은 지원. 삶은 드라마로 가득했지만 사랑이 이겼다. 카페 체인은 성공했다. 두 번째 지점이 홍대에 열렸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들었다. 워크숍에서 그림과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의 어둠은 뭐예요? 나는 물었다. 답변들이 쏟아졌다. 치유의 공간. 민지의 학교 생활이 좋아졌다. 친구들이 내 엄마들 멋져 라고 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내 시력이 다시 흔들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수아가 간호했다. 이번엔 내가 돌볼게. 그녀의 손길이 위로였다. 회복 중. 우리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로. 추억의 섬, 바다를 보며 고마워, 수아야. 돌아와. 나는 명상을 시작했다. 마음의 평화. 수아와 함께 요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봄, 책 두 번째 판이 나왔다. 해외 번역. 한국의 레즈비언 이야기, 감동적 리뷰가 왔다.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페스티벌에서 스피치. 사랑은 용기예요. 박수가 터졌다. 민지가 무대에 올라 안겼다. 가을, 가족 여행. 지방으로. 수아의 부모님 집, 이제 따뜻한 식사. 민지 예쁜의 할머니가 말했다. 겨울, 눈 속 산책. 손잡고. 10년 후에도 이렇게. 삶은 계속되었다. 사랑의 여정. 10년이 흘렀다. 우리는 40대가 되었다. 카페는 5개 지점. 민지는 15살, 반항기. 엄마들, 너무 과잉보호, 하지만 사랑은 깊었다. 학교에서 LGBT 클럽을 만들었다. 너 덕분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 디자인은 국제상 받았다. 수아는 간호사 협회에서 강연. 돌봄의 사랑, 우리의 영향력은 커졌다. 하지만 상실이 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병원에서 우리는 곁을 지켰다. 수아야, 내 사랑 인정해. 마지막 말, 우리는 울었다. 장례식 후, 더 가까워졌다. 여름, 유럽 여행. 민지와 함께. 파리 멋져, 그녀가 소리쳤다. 로맨틱 디너에서 수아가 속삭였다. 여전해. 가을, 민지 첫사랑. 소년. 괜찮아, 우리는 물었다. 사랑은 자유야?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 행복 가득. 20년 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 민지 결혼. 엄마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 손주가 태어났다. 할머니들. 카페는 전국 체인. 우리의 이야기는 영화화. 감동적 엔딩. 늙은 몸으로 한강 산책. 어둠에서 빛으로 수아가 말했다. 영원히 사랑해. 삶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로웠다. 사랑의 가치 전했다.